안녕하십니까. 대견TV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 한 푼 부정이 없는 청렴결백한 이재명에게 온갖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7가지입니다. 7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사건 2가지 혐의가 있는데 첫 번째 혐의는 배임 혐의입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적정이익 6,72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정이익 1,830억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게 4,890억 원의 손해를 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정보를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업자에게 선정되게 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이익을 극대화해줘 7,886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하게 함.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 개발. 여기도 부패방지법 위반인데요. 내용은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사전에 내정된 남욱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게 해 212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함. 이런 혐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남FC 광고비 중에서 첫 번째 제3자 뇌물. 성남FC의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의 기업으로 하여금 총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주게 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이런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희망살림을 경유해 네이버로부터 공유받은 뇌물 40억 원을 기부로 가장한다 하는 이런 혐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런 배임 혐의가 되겠습니다. 배임 혐의가. 그 다음에는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관련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자살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인터뷰를 가지고 그걸 수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국회에서 그런 국정감사 때 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엮어서 2가지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교사죄가 있습니다. 위정교사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언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표죄로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위조를 해달라고 교사를 했다 하는 그러한 혐의로 이번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번에 그 구속영장 심사할 때 여기 나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북 송금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이재명이 이재명 대신에 대북 송금을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혐의가 없어가지고 기소를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엮어열라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소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하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요거는 수사 결과 이재명한테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져 가지고 지금 무혐의로 종결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상 7가지가, 요거는 빼놓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요거는 기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혐의고, 나머지는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고, 그 앞에 6가지가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1월 2일 날 이재명 살해 미수 테러 사건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대장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한동훈이나 누가 저쪽에 유력한 인사가 만약에 테러를 당했잖아? 총선 내내 틀어 제낍니다. 이것만 틀어 제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이것만 틀어 제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장 사람들 잊지 못하는 거, 이 영상. 예? 이거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한 번 기세 걸린 것 같은 게 돌려, 찔린 것 같은 거 어떡하지? 또 돌려. 대동맥을 한 방에 해서 즉사하게 하려고. 이 동맥을 찔러서, 여기가 이제 동맥 라인이니까 정확히 찝었긴 맞아. 얼마나 피나는 노릇을 했고 여기를 죽여야 직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 김진성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린 겁니다. 목을 딴다 그러죠. 예, 대동맥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새끼입니다. 이런 후리아들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을 이대로 묻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자기 인생과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지도가 대장동 개발지구가 여기입니다. 판교가 여기 있고요. 성남시고 판교가, 대장동 개발지구가 여기입니다. 약 30만 평입니다. 처음 대장동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4년도 대한주택공사 현 LH가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대장지구 도면 유출 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업은 파토가 납니다. 이현택 전 체육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 파토가 나고 나서 몇 년간은 그냥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다시 LH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개발로 성남시에 제안하는데요. 2009년 7월에 성남시가 이를 수용합니다. 이때 30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LH는 사업 제한 1년 만인 2010년 6월에 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때 LH가 사업을 포기한 게 이명박 대통령의 LH와 민간기업이 경쟁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정치권의 압박, 로비 때문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을 이명박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 전체 공공개발 중에서 72건이 철회가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18건만 시행이 됩니다. 전부 민간한테 다 넘긴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철회권이 하나도 없고 공공이 다 시행합니다. 61건. 자, 이렇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업자가 이건 누군가 하면은 그 C7의 이강길 대표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서 민간 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강길, 남욱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에게 LH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고 LH 본부장에게도 뇌물 로비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신영수 의원은 LH 공사 국정감사 때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후에 신영수의 동생은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결국 구속이 됩니다. 2억을 받아 헤맵니다. 2억. 1억 5천 하고 나중에 5천만 원 더 받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LH도 공공개발에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개발을 하니까 업자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노력했겠죠. 이때 누구냐 하면은 남욱하고 정영학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 6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자,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착수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공공개발로. 그런데 곱게 공공개발을 허락할 새누리당이 아니겠죠. 자, 이재명 당시 시장의 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7월 민선 5기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자, 어떻게 선언했냐 하면은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하는 걸 선언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3,400억, 대장동 4,526억 지방채 발행. 두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100% 공공추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에 돌려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이 가반이었던 성남시 의회에서 이를 부결시켜버립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 보시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대체적인 요약을 하면은 약간 노래.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 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 중략. 여기서 중요합니다.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박완정 시의원. 이래가지고 2011월 달에도
반대하고 22년까지 3번이나 부결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또 발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명령 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 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 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에 와서는 왜 민간한테 다 수익을 몰아주느냐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반 이상이 이재명 시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2012년 연말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 예산안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박정환 시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총 5,400억에 이르는 돈을 상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초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을 문제 삼아 재정 파탄 우려를 제기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시장 본인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무려 1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 1년 가용재원 2,500억에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는 새로이 들어설 다음 시장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상황이어서 진정 이재명 시장이 임기 동안 우리 시 곳간을 빛으로 채워넣을 심산은 아닌지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은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중기지방개정계획안 16조, 집행부는 16조에서 집행부는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해 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간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고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지방채 사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최근 집행부의 요구에 본 의원이 득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 원을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사용 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단 1,000억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000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는 빚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 공부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5,400억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카드 돌려막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사용 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시년 2011년부터 17년까지 약 2,800억을 들여 성호시장 공영개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하도 복잡해서 상환 지원에 대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청하니 그냥 세부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미래 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미래지구 아파트 분양 계획에서 아파트 약 1,137호를 짓고 한 가구당 9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치죠. 전체적으로 1,000억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1,500만 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실제 미래 신도시 공공자리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짜리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가능성이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성남
위탁됐다는 집행부 얘기를 누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시정 중에는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6월 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구조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은 민간 합작 개발을 방향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막았기 때문에 공공으로 100%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50% 민간 합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2010년 대장동 공공개발 선언 및 지방채 발행 제안을 했는데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이 세 차례나 부결 거부를 했습니다. 설명해도 세 차례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지방채 발행은 심사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은 하지 못하고 민선 5기 때는 대장동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하게 되겠죠. 자, 대장동 민간 개발 핵심 내용 2015년 8월 달에 성남시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대장동하고 성남시에 있는 제1공단 공원지역 공사를 같이 한목에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돈 가지고 공단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92만 제곱미터 30만 평인데 12지구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15,938명 입주, 5,903세대 입주 계획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2015년 8월 달에 민관 합작 대장동 개발 공고 주요 골자. 첫째, 성남시는 재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자가 된다. 세 번째, 택지 개발을 통해 생겨난 이익은 확정 이익으로 성남시가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택지 개발에 이익이 나면은 확정 이익으로 이렇게 하기로 보장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배당하고 하는 거는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입니다. 1부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는 그 다음 공사하고 나서 배당금하고 나중에 50억 클럽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